저는 62입니다. 이 나이를 말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으셨겠네요. 아이들도 다 컸고 남편도 있으니 마음 편하시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야만 한다고. 저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삶을 중심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 몸 상태보다 가족의 하루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누가 출근하는지, 누가 오늘 힘들지는 않을지, 저녁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제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니까 참았고, 남편이 바쁠 때는 아내니까 이해했고, 시부모님을 모실 때는 며느리니까 견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제 삶은 항상 마지막 순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거울을 보는 게 불편해졌습니다. 주름이 늘어서가 아니라 그 얼굴 안에서 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갱년기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고 사소한 말에도 눈물이 났고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겪는 거니까요. 이 나이에 힘들다 말하면 민폐일 테니까요.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저 스스로 계속 무시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각자의 삶으로 떠난 뒤 집은 조용해졌지만 제 마음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연락은 제가 먼저 해야 했고 기다림은 늘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있어도 우리는 하루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남았고 감정은 혼자 삼켜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제게 던졌습니다. 저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요? 가족을 위해 보낸 시간이 후회스럽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들은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저를 밀어두었습니다. 너무 오래 제 마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냥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공허함이라는 걸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도 엄마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처음으로 제 마음을 꺼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은 쉽지 않았습니다. 참는데 익숙했던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가족과의 단절이 아니라 제 삶의 주인으로 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일정이 아니라 제 컨디션에 맞춰 하루를 살고 가기 싫은 자리는 정중히 거절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으로 산다는 건 젊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그건 이 나이에도 여전히 느끼고 상처받고 꿈꿀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저를 엄마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아내로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62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야 제 마음의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시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선택이 이기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나를 잃어버린 채 지킨 가족은 결국 모두를 지치게 만든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연습합니다. 저를 먼저 살피는 연습을, 제 감정을 숨기지 않는 연습을, 남은 시간을 미안함이 아니라 존엄으로 채우는 연습을요. 이건 끝이 아니라 늦게 시작한 저의 인생입니다. 저는 62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요즘 저는 제 삶이 참 고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큰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겨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동네 복지회관에 나가 무료 생활 댄스를 배웁니다. 젊은 시절에는 춤이라는 걸 배워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집안일에 아이들 키우기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살았으니까요. 지금도 솔직히 몸이 편한 건 아닙니다. 무릎은 오래 서 있으면 욱신거리고 손목은 날씨만 흐려도 시립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만 되면 마음이 먼저 가볍게 들뜹니다. 음악이 나오고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아픈 것도 걱정도 잠시 뒤로 밀려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예전처럼 날렵하지는 않아도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아, 내가 아직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그걸 깨닫는 시간이 저에겐 참 소중합니다. 아침이 되면 저는 가장 먼저 화초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들, 작은 꽃 하나에도 괜히 말을 붙여봅니다. 오늘은 햇빛이 좋네. 어제보다 더 예쁘게 폈구나. 누가 보면 혼잣말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하루의 첫 인사가 되어줍니다. 꽃이 잘 피어 있으면 제 마음도 덩달아 환해집니다. 마치 오늘도 잘 지내볼까요? 하고 서로 약속하는 것처럼요. 해외여행을 다닐 형편은 없습니다. 이름난 관광지를 찾아다닐 여유도 솔직히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요즘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걷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 2 정거장 내려 처음 가보는 골목을 탐방합니다. 이곳에 이런 길이 있었나 싶고 이 건물이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었나 싶어 하루에 한 곳씩 정해놓고 찾아다닙니다. 도서관에 들러 제가 사는 지역의 역사를 찾아보기도 하고 작은 표지판 하나에도 괜히 오래 서서 읽어봅니다. 젊을 때는 항상 바빴습니다. 어디를 가도 목적지가 먼저였고 지나치는 풍경에는 눈길조차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늦어도 되는 하루, 천천히 가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그래서인지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 아이들에 대한 염려, 지나간 선택에 대한 후회. 하지만 지금은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생각만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가끔은 마음이 가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날도 있고 문득 외로워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만 잘 보내면 돼. 저녁이 되면 하루를 정리합니다. 예전처럼 지나간 세월을 붙잡고 그때는 왜 그랬을까? 자책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대신 내일을 생각합니다. 내일은 어디를 가볼까? 무엇을 보며 웃을까? 어떤 순간을 행복으로 남길까? 내일을 계획하는 이 시간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큰 계획이 아닙니다. 버스를 타고 한 번 더 나가보는 것, 복지회관에서 또 한 번 춤을 추는 것, 꽃에 물을 주며 아침 인사를 건네는 것, 그런 사소한 계획들이 저를 하루 더 살게 합니다. 이런 날들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나이에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 않아도, 큰 돈을 쓰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일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어디를 걸을지, 무엇을 볼지, 어떤 순간에 미소 지을지를요. 지나간 세월을 계속 들여다보느라 내일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기대해도 되는 내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을 계획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도 분명히 행복할 거야. 이 글을 읽는 당신께도 그런 내일이 기다리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마음을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